강북구 미아동의 한 터널, 차량이 서로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소방차와 응급차, 견인차까지 뒤섞이며 터널 안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터널을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것입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는 그레이스 차량과 아반떼 승용 차량이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총 3명이었고 차량 내부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은 1명이 있었습니다. 승합차의 운전석 문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사고를 낸 승용차 역시 앞 범퍼가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충돌로 인하여 승합차 운전자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압 장비를 이용하여 문을 개방 후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이송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명의 환자가 더 있었는데 구급차로 각각 이송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나머지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트럭 운전석에 끼어있는 운전자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서 있던 1톤 화물차를 다시 추돌한 것인데요.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곧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이처럼 터널에서의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의 발표로는 최근 5년간 터널 내 사고는 2007년 497건에서 2011년 652건으로 31.2% 증가했습니다. 터널이 많아지고 길이가 길어졌지만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터널은 내부와 외부 상황이 많이 변화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면 전방 차량을 인지를 못해서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와 반대편 중앙차선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을 하는 경우,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널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 구조대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차량이 많이 극심하게 정체되어 있고 또 차량 대피를 이제 터널 사고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대피에도 조금 많은 제약을 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2일 미시령 터널 근처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합차가 도로 옆 2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을 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경북 안동시 남선 터널에서 터널 통과 직후 추돌 사고로 4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터널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터널을 통행할 때는 평소보다 10에서 20% 감속을 하고 전조등이나 미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결비인과 2차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도로보다 더 여유 있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급제동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일단 터널 내부에 진입하면 조명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차량 거리를 인지를 쉽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서행을 하는 게 일단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방어법이 되겠죠. 터널 내부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지 마시고 꼭 안전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터널 내 사고. 터널을 지날 때는 충분한 감속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급제동은 절대로 해선 안 되겠습니다. 사람 1명 들어가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맨홀. 구조요원이 장비를 갖추고 맨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맨홀 안에서 광케이블 연결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네, 최초 현장 도착했을 때는 그 맨홀에서 그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여서 그 도착한 대원들이 공기 호흡기를 열어가지고 내부에 공기를 먼저 주입해주고 내부를 보니까 한 분은 아예 약간 의식이 없어가지고 누워 계시고 한 분은 의식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그분을 보고 있어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도착 후에 구조하러 내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맨홀의 깊이는 약 10여 미터. 구조대원은 맨홀 내부에 산소 공급을 한 후 밧줄과 사다리를 이용해 맨홀 안으로 진입합니다. 맨홀에선 인부 2명이 함께 작업 중이었는데요.
한 명은 자력으로 탈출을 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질식해 내부에 쓰러졌습니다. 네, 최초 현장 도착은 대원 2명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갔고, 한 명이 의식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쓰러져 있고, 한 분은 의식이 있지만 쓰러진 분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한테 인계를 해주시고 올라가시라고 하고 안전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제가 보조호흡기를 이용해 쓰러지신 분에게 산소를 공급했더니 조금씩 의식을 찾고 안정을 찾으셔서 천천히 안전벨트 및 들것을 이용하여 구조를 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밧줄에 묶인 인부가 맨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행히 외상도 없고 의식도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았는데요. 다만 어지럼증을 호소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맨홀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의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맨홀이나 정화조 같은 밀폐된 공간은 환기가 되지 않아 미생물이 단시간에 번식해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약 21% 정도로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일 경우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 10% 아래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게 돼 결국 숨지게 됩니다. 대부분 저희가 볼 수 있는 질식사고들이 맨홀에서 일어나는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질식사로 거의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질식을 하게 되면은 의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의 대부분 이르게 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3년간 월별 질식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질식사고 발생률의 51.4%가 6월에서 8월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발생 장소별로는 맨홀에서 최근 10년간 44건이 발생해 재해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오폐수 처리시설, 저장탱크 화학시설, 선박 내부, 배관 내부 등의 순으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질식사고는 사고자를 구조하려다 일어나는 2차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09년에서 2011년 질식 때문인 사망자는 모두 36명. 이 중 8명은 재해자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밀폐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 사망한 경우로 사고의 심각성이 익사사고와 유사합니다.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작업하기 전엔 반드시 산소 농도 측정기나 이동식 환기 장치 같은 예방 장비를 활용해 산소 농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공사장 내부 맨홀 같은 내부에서는 환풍을 잘 시키고 또 정해진 시간 동안만 작업을 하고 나와서 공기를 쐬고 굉장히 중요하고, 화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이나 액체 같은 걸 수건에 묻혀서 가장 낮은 쪽 바닥에 기어가듯이 연기가 없는 쪽으로 해야 질식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질식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이 그 내부로 들어가서 구조를 하려고 하면은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하셔서 구조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대부분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항상 질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작업하기 전엔 반드시 산소 농도 측정과 함께 안전장비를 착용해야겠습니다.